네, 9시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나스닥이 야무지게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또 예상보다 약한 주가 흐름을 보이니까 그런 실망 매물까지 겹쳐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하네요. 우선 자, 오늘 두 종목 보자 그랬는데 네이버 약세 출발하니까 역시 AI 테마도 그러면 좀 지속되기 힘드나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에코프로도 약하네요. 그러면 에코프로 외국인 매도 때문에 나와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커질 것 같네요.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리저리 견딜 좀 기댈 언덕이 없네요. 우선 또 이렇게 후공정 장비주들도 안 그래도 어제 음봉이 났는데 엔비디아까지 절해버리니까 후공정 장비주들 지금 비빌 언덕이 없네요. 제가 데일리 분석했듯이 후공정 장비주들은 그동안에 쭉 몇 달간의 랠리가 이제 확실히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도 조용하고요. 엔터도 전반적으로 빠집니다. 루닛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강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들도 약하고요. 조선, 방산, 철강 다 약합니다. 2차전지도 전반적으로 전부 하락이래요. 오늘 에코프로 역시 또 오늘 하락 출발하면 오늘은 에코프로가 좀 하루 종일 약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 조용하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일부 화장품주들 조금 플러스가 나고 있네요. 바이오들도 어제 재료했던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쪽이 조금 플러스 나고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자동차도 약하고요. 오늘 AI 후공정 장비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한 편이네요. 네이버 관련주들도 약합니다. 다음에 또 이 폭탄 돌리기 하는 초전도체 조금 플러스가 있고요. 맥신도 조금 플러스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자 어쩌고 하는 쪽은 마이너스가 좀 있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한데 장중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네이버도 약세 출발이고 에코프로도 약세 출발이라서 좀 아쉽네요. 내국인은 양시장의 순매수 출발인데 지금 양시장이 다 1%대 하락 출발이라서 아무래도 매수는 잘 체결되고 매도가 제일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순매수는 큰 의미를 두기는 좀 힘들겠다. 네,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출발은 일단 약한데요. 장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볼만한 게 말씀드렸죠. 네이버에 대해서 클로바 지금은 뉴스에 팔라 이런 분위기의 대응이 우세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장중에 그래도 좀 AI 관련 테마는 좀 한번 꿈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플러스 나고요. 오늘은 정말 하락 종목이 많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정말 눈에 띄는 정도군요.
일단 차분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해당 후 5분 지났는데요. 양시장 1%씩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CTC 바이오가 조금 플러스 났는데요. 지금 이 집은 파마 리서치하고 기존에 이민국 대표랑 지금 적대적 M&A가 붙었습니다. 다음 중앙 DNM이 자폭 플러스가 났군요. 다음에 TNL 창상 피복제 우리가 상처나면 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데카솔 같은 거죠. 창상 피복제. 네오이즈가 좀 플러스 났군요. 한하여는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거래량은 적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 플러스가 나왔고요. 조금씩 플러스 종목이 보이기는 하는데 장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성일 하이텍, IS동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조금 플러스가 보이고요. 중앙 DNM 정도, 하나기술 같은 2차 전지 장비주들 정도 움직이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마이너스 보니까 그럼 에코프로는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했던 대로 에코프로는 보여주는 거는 외국인들의 에코프로가 순매도를 하면 주가도 빠지고 코스닥 시장 전체도 순매도를 보이더라. 이렇게 최근에 5일 동안 패턴이래. 오늘도 그런 패턴이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가 빠지는 거 보니까 외국인 지금 에코프로를 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도 에코프로를 팔면 야무지게 순매도 하거든요. 오늘도 야무진 순매도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성일 하이텍 상승폭이 좀 커지는데요. 우선 폐배터리 재활용 테마가 조금 눈에 띄네요. 그 외 지금 구공정 장비 쪽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바이오의 경우는 오늘 어제 캐나다로 계약 맺은 3,000대당 제약 강세, 그다음 셀트리온 삼형제들 합병을 추진 중인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강세. 그래도 좀 무슨 바이오들이 플러스 종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 의료기기는 어떤가요? 네, 의료기기는 루니스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그만입니다. 엔터주들도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고요. 게임주들도 약간씩 플러스 종목이 늘어나는군요. 네, 방산도 소폭 플러스 분위기고요. 자, 엔캠과 중앙 DNM이 좀 엔캠이 어제 얼티엄 세일즈도 공급이 확정됐다 하는 뉴스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IRA가 어떻게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죠. 얼티엄 세일즈가 조지아주에 1공장이 있고요. 조지아에 아니죠. 이건 엔캠의 조지아 공장이고요. 얼티엄 세일즈 그다음에 2공장이 테네시에 있습니다. 테네시. 그래서 1공장에 조지아주에서 공급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해액이란 것은 우유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네,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운송할 때도 특수 운송기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게 중요합니다. 네, 우유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공장 옆에서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급한 대로 얼티엄 제10 중국의 캡캠 글을 썼는데요.
이제는 그 대신에 엔캠에서 받아온다. 네, 훨 좋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계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공장 테네시 공장도 네, 공급한다.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엔캠이 지금 미국에 여러 군데 공장을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여기서 말해주는 게 IRA가 우리 기업들한테 이런 구조로 이익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엔캠은 중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고성장 과도에 진입하고 있다. 네,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요. 그래서 지금 엔캠, 자, 중앙대 랩도 마찬가지. 중앙대 거기다 리튬염을 공급하니까 지금 주가는 참 참담하고 속 많이 상하시겠지만 본질은 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화 되리라 보는데요. 오늘 이들 종목이 좀 강하고 바이오들이 조금씩 움직이는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2차 전지는 자 리튬염, 전해액, 그 다음 폐배터리 이쪽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좀 분위기가 돌아설지 모르겠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저희 약세 출발했던 하이퍼글로벌 X 관련주들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장중에 이쪽도 한번 힘을 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개장 지금 13분 지났는데요.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돌아섰네요. 223원 순매도인데 0.96%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310, 하락 종목은 527.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지금 외국인이 순매도로 코스닥도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0.71%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550, 하락 종목은 898. 개당 초반보다는 좀 상승 종목이 늘고 하락 종목이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조금 무난하다. 일방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장중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매너구리님 네이버는 JP모간에 샀던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제 외국인 매수세는 그냥 기계적 매수세였나요? 우선 개장 초반 분위기는 뉴스에 팔라 내지는 어제 들어왔던 기계적 매수세가 매도로 나오는 모습인데 장중에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캠 중앙대는 강세가 좀 눈에 돋보이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 필에너지는 제가 이미 관련해서 리포트를 제가 써놨거든요.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래서 리포트들도 늘 여러분들이 5분씩만 시간 내셔가지고 참고해 주십시오. 하 대표가 이걸 쓰려면 네, 책상에 몇 시간 앉아 있겠지 더운 여름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CEO님들이 많이 아실수록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실수록 잘 아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께 도움되고자 이렇게 잠을 아끼면서 기업에 대해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막 주식을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애청자님들께 기업과 산업을 좀 쉽게 알려드리는 이게 뭐 하는 회사고 어떤 상황입니다 하는 거니까요. 그게 초점 맞추셔야지 저한테 막 제가 기업을 좋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우리 하 대표 추천주다
나는 뭐 추천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식이면 제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엔캠의 강세가 가장 눈에 드네요. 자, 엔캠 다시 348370인데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348370 이렇게 제가 앞에 들어오시면 리포트가 있습니다. 엔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설명, 우선 자본금 82억 이런 거 예쁘네요. 상당히 예쁜 재부지침 반사이익 주로 긍정적 관찰 이런 거 좀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 시황에 따른 매매는 단타, 손절매원칙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전해액이란 무엇인가를 아시면 판단이 쉽습니다. 그래서 전해액은 전해질염 주로 이제 육부라 인산 리튬입니다. 그 다음에 용매, 첨가제 요 세 개를 물리적으로 섞은 게 전해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해액이 뭐 종류가 한 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케미칼이기 때문에 나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 1기가와트당 1000톤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짓고 있는 게 한 600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만 톤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해 공장이 풀 가동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 한 100만 톤 정도는 생산 규모를 확보를 해야 60만 톤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어요. 우유 같은 거다. 그래서 금방 만든 게 효율이 좋고, 운반하려면 냉장 상태에서 특수 용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IRA가 아니라도 인근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로 1년 단위 공급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핵심인 리튬염, 네, 육부라 인산 리튬이 이게 스팟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스팟으로 널뛰기를 하는데 공급 계약이 그러니까 갑자기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팍 올라 버리면 낭패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전 리튬염과 전해액 사업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내재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내재화 안 됐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가격이 오르면 적자가 나고 지금 리튬이온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흑자가 나고 이런 구조인데 이제는 그 중앙 DNM을 통해서 리튬염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IRA 때문에 지금 생산 능력은 지금 현재는 95,000톤인데요. 올해 말에 2023년 말에는 지금 내년 1분기 헝가리까지 쭉쭉 공장이 완공되는데 네, 올해 말에는 295,000톤이 확보가 되고요. 내년에는 895,000톤이 확보됩니다. 네, 생산 능력이 거의 10배 늘어나죠. 이렇게 매력적인 고성장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소재 시대가 올 거다. 소재가 좀 분리막, 전해액, 리튬염 이런 건 IRA 수제도 IRA의 수혜도 받는 입장이고 그 외 이제는 IRA가 말하는 게 소재를 직접 중국 탈중국화 해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셀을 조립하는 공정보다는 IRA가 관련된 소재가 앞으로 2차 전지가 안정이 된다면 주목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 자, 그렇고요. 그 외 필에너지 강세 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필에너지는 이제 허니문 기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비주로서 자, 어제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들으면요. 378340인데 여러분이 늘 단말기 보시면서 컴퓨터 모니터 2개 하셔가지고요. 한쪽은 단말기 보시고 한쪽은 그 관련 기업들 우리
하 대표 카페 열어놓고 필요한 종목 있으면 빨리 살펴보십시오. 자본금 53원 이것도 사이즈 예쁘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스태킹 장비가 주력인데 이게 삼성의 SDI에 전량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의 SDI가 공동 개발한 거고요. 대표이사를 포함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삼성의 SDI 출신이다. 사실상 삼성의 SDI 관계자다 하더라도 뭐 사실 틀린 건 아니다. 지금 스태킹 장기 말 그 스택이란 게 쌓는 걸 말한 거 아닙니까? 음극, 분리막, 양극 착착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삼성은 각형 전지죠. 각형.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각형 전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까지만 보면 너무 단일 제품에 삼성 SDI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이제 일체형 장비에다가 이제는 원통형, 이거는 원통형 배터리에 쓰는 거죠. 와인딩 장비는요. 이거는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니까 이제 제품 품목 다변화. 원통형 배터리는 또 LG도 하지 않아요. 물론 LG에 공급될지는 모르지만 매출처 다변화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목도 그동안 상장 후에 쭉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쭉 하락한 후에 신규 상장주는 항상 이제 허니문 기간이 옵니다. 이런 종목이 있어요 하고 고함만 지르는 때가 오거든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하 대표가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어제 딱 이날 고개를 들길래 허니문이 오나 해서 분석 리포트를 게재를 했습니다. 필에너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 지난번에 그제 지금 독일 쾰른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게임스컴 2023이라고 해서 세계 3대 게임 전시회죠. 열리고 있는데 개최를 하니까 쭉 빠졌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날 빠지더라도 9월 19일 날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이란 게임이 정식 발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뭐 물렸더라도 뭐 답답해 하실 건 없다. 피해 거짓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네오위즈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에코프로도 좀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플러스 나왔군요. 그래서 후공정주들도 야, 근데 내가 그냥 죽지는 않아. 다시 한번 고함을 질러보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알고 하시면요 얼마든지 그 기업 내용을 모르면 차트만 보고 맨날 빠지면 불안해하고 오르면 흥분하는데요. 기업 내용을 알면 빠질 때 오히려 차분해지고 빠질 때 오히려 입맛이 달치고 올라갈 때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 넣고만 그만하고요. 방산 혼조권까지 왔네요. 자, 2차 전지는 LNF가 플러스 났고요. 서일하이텍, 첨보도 플러스 났네요. 오늘은 전액 리튬염, 다음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관련돼서 조금 고개를 드는데 오늘은 장중에 2차 전지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고개를 든다면 업종상 2차 전지, 바이오도 조금 플러스가 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만약에 시장에 상승 종목이 늘어난다면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이 좀 유망해 보이는군요. 지금 네이버 관련주들은 약합니다. 네, 9시 26분인데요. 수급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도가 좀 늘어나는군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는 0.96%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0.92%니까 아까나 지금이나 13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상승 종목 수가 327, 하락 종목 수가 515.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는 17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12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 수준이나 등락 종목 수 수준을 보면 그냥 합리적인 흐름 정도 0.9% 하락장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데요. 아까는 0.71% 13분 전에 하락했는데 지금은 0.53% 하락폭은 좀 줄었습니다. 등락 종목 수는요. 549 대 914. 상승 종목 수는 오히려 하나가 줄었네요. 하락 종목 수는 16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는 낙폭이 줄었는데 수급 등락 종목 수는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도 에코프로 영향일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낙폭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에코프로가 낙폭이 줄어들면서 역시 에코프로는 전체 시장에 별로 그렇게 영향가 있는 도움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에코프로가 밀리면 이렇게 되면 또 하락 종목 수가 좀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초 후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